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25bp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내려간 성장률에 수출 부진까지 겹친 건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대출금리는 과연 내려갈 것인지 대출금리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 금리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2월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8%까지 성장률을 내려잡았습니다. 이런 성장률 하향의 배경이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소비,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 둔화로 인한 역성장이 이어지면서 단행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경기는 계속 불황이었었습니다만은 수출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올해부터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트럼프의 통상 압박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수출 전망이 상당히 좀 흐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살아날 조짐이 크게 보이지 않고 수출 전망도 좀 어두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 올해까지 코로나 발생 때부터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6년째 경기가 지금 계속 불황에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제 성장을 상당히 좀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내순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발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이 자동차가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할 경우에 이 수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한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출에서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가장 효자 품목이었는데 지금 4월 달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지금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 산업 생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생산도 부진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게 지난 상호 관세가 25% 지금 품목 관세가 지금 자동차는 이미 벌써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이 상호 관세 적용이 지금 이번에 수출 이런 좀 감소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이번에 조지아에서 또 공장이 새로 또 가동일 또 양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자동차 이 부분도 아무래도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출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는 앞으로 아마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자국 내에 투자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가 늘어날 경우는 국내에서의 어떤 이 대미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영향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사실은 미국 경제 수입 시장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무역협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어필한다면 우리나라의 관세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무역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우회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윈윈하는 이런 이 거래 관계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대미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흑자를 보인 이유는 뭐냐면은 비교 우위에서 우리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출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흑자를 많이 봤다고도 하지만은 미국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소비자 잉여를 소비자 구생을 좀 높이는 이런 기여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협상에서 좀 설득에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여전히 아마 트럼프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것을 통상 압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렛대 어떤 전략으로 활용해서 아마 우리 한국으로부터의 좀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좀 이 설득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제한적인
이런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관세와 더불어서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하락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거 발표할 때 이런 우려를 이미 벌써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하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런 우려를 사실은 나타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부동산 부분도 일부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측면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고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가계대출 부분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아마 그런 가계대출을 좀 증가시키지 않을까.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이런 기대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효과도 좀 이거는 무시 못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 오를 거라고 보세요? 대출 우대금리 부분들은 그거는 뭐 대출 우대금리 부분들은 뭐 은행권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춰졌을 경우에 대출금리 부분들이 아마 대출 채무자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좀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그래왔고. 네. 그래서 아마 이 기준금리가 떨어졌지만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체감이 좀 낮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아마 정부 지금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좀 체감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그게 대출금리에도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좀 포지티브한 측면의 부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사실상 7월 전에 계약과 함께 대출을 먼저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DSR 규제가 3단계가 지금 7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마 그 전에 대출을 좀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는 인하하지만 또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서 금리 인하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아주 큰 역할이 부여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그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일관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마 관세 협상이 가장 이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미 대중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다. 시장 다변화를 하자 그랬는데 지금 사실 2020년도에 대중 대미 이 수출 비중이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7%, 8% 정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두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너무 크다.
그다음에 품목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품목의 요점도도 너무 크기 때문에 품목 다변화,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 부분들의 노력은 좀 더 강화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앞으로 제한적으로 반등이 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때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경쟁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점점 좁혀지고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어서 아마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결국엔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을 높여가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대출에 대한 조이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진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대출 규제는 부동산의 어떤 그런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계부채에서도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대출 규제가 부동산 교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적으로 이렇게 아마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전망과 함께 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부진한 수출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